자, 이번에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성격의 장단점은 장점을 어떻게 써야 될까, 단점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성격의 장단점은 성격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고집이 세다, 성격이 급하다, 귀가 얇다 쭉 다 단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바꿔 쓰면 어때요? 고집이 세다는 주장을 관철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성격이 급한 건 결단력이 있다죠. 귀가 얇다는 건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거고요. 다혈질이라는 카리스마가 있다. 욕심이 많다는 의욕이 넘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건 타인에게 늘 호의적인 거죠. 완벽주의가 심한 건 매우 꼼꼼한 성격이고, 소심하고 행동이 느린 건 신중한 거고요. 말이 많은 건 친화력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줄 안다는 거고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건 진중한 거죠. 반복되는 업무를 싫어하는 건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단점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말이랑 틀리지 않거든요. 틀리지 않은 말인데 장점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느냐? 이게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그럼 보죠. 일단 첫 번째 쓰는 방법은 회사가 원하는 장점을 써라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랑 회사가 생각하는 장점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제주항공이네요. 보죠. 오타가 있나 보네요. 성격의 장단점 제주항공. 자, 일단 내가 플라이트 어텐던트, 스튜어디스를 하려면 대인관계력과 국제감각, 어학능력, 고객 지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쓰면 좋겠죠. 자, 끊임없는 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과 도전 정신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먼저 말하네요. 때문에 영어, 일본어 공부는 물론 헬스학원에 다니는 등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바쁘게 생활합니다. 저희 적극적인 자세는 외국어를 익히는 것에 있어 특히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말을 할수록 내 것으로 익힐 수 있는 표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대인관계력은 있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어학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국제감각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종종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고객의 요구를 받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내에서 승객의 사소한 요구와 불만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세심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제주항공과 함께 성장하는 저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승무원으로서는 장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성격의 장단점은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직무에 필요한 장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반전 스토리입니다. 그만 좀 웃어라. 소주 먹고 똑같은 대화체를 시작하고 있네요. 평소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웃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저는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웃음, 행복, 사랑은 넘쳐도 상관없다고 가르치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교내 동아리를 벗어나 도내 13개 기독 동아리에서도 회장을 맡아 크고 작은 행사를 치렀으며 소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있긴 했지만 교내의 작은 행사를 2년 동안 12개나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동아리 회장. 근데 13개 이상이나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12개 한 건 적게 한 거 아니거든요.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네요. 늘 주위 사람이 많아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좀 힘들긴 하지만 덕분에 시간을 쪼개는 습관을 요즘 연습 중입니다. 직구전 서점에서 예쁜 플래너를 사서 매일 계획을 쓰고 자기 전에는 일기를 쓰며 빈칸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일단 본인이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본인의 꼼꼼한 성격을 보충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계획을 쓰고 일기를 쓰고 있다. 마찬가지 또 다른 장점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의 실력 경쟁과 니즈 파악을 함에 있어 웃음으로 시작하고 그 과정은 꼼꼼함으로 채워 주어진 목장을 충분히 해내는 농협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무리도 총합 틀어서 내가 노력을 다 해야 할, 내 정성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을 묶어서 마무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내가 성격의 장단점을 앞서 말한 것 같이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다. 그럼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럴 때 요 기본 틀 잡기를 3가지 중 1개 이상을 작성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야겠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과 그 직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단점을 얘기했다면 그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야 돼요. 근데 단점은 이건데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맞아요. 예를 들어보죠. 자, IT 전산직 중에 프로그래머 일반 기업 IT직에서 필요한 능력이 뭘까? 이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써야 될까? 직무에 필요한 역량 볼까요? 일단 분석력, IT 활용 능력, 유연 창의력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직무랑 연결을 해보니까 챌린지에 도전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했고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완수하고 배움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뭔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단점 해결 방법은 먼저 도움을 청하는 법을 몰라 혼자 또 오타 나왔네요. 예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챌린지 도전팀 프로젝트를 계기로 도움을 청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자, 여기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 같아요. 글을 한번 보죠. 성격의 장단점, 귀하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시오. KB국민은행, IT 디자인 쪽인가 봐요.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죠? 칼을 꺼냈다면 무가 아니라 고추라도 싸우는 것이 저의 성격입니다. 좋은 글 같아요. 보통 이제 칼을 꺼내면 무라도 싸우라 이걸로 끝날 일인데 고추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글의 재미를 업시킨 것 같아요. 2018년 땡땡 챌린지 네트워크 개발 부분에 친구 4명과 함께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웹 해킹 공격 기법 중 하나를 정해 시연하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 저는 클린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친구들의 완벽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곧 자바 에이스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API의 이해가 부족해 흐름이 끊겼습니다. 저는 소통이 부족합니다 라고 직접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여기만 보면 단점이 나오죠.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묻어나온다면 글자 수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있었다면 따로 공부했겠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그제야 친구들에게 사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뒤늦은 팀워크 때문인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팀워크와 시간의 효율성의 중요성을 깊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도움 청하기는 제 생활 습관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일을 진행할 때마다 시간을 줄이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어필했었죠. 나는 리더십이 있고 실행력이 있지만 도움을 못 청하는 단점이 있었다. 근데 그 계기로 지금 단점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오픈소스를 공유하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 이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금 KB국민은행이 선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팀원과 협력하는 신입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여기서 어떤 자리,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인재고 싶다. 이거를 콕 집어서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보완을 해서 쓴다면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추가 질문이 있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성격의 장단점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